의원님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 중 한 분인데 예. 요즘 탄핵 개헌 연계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친박의 경우에는 탄핵 말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를 뭐 내년 2월, 3월 이런 식으로 헌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탄핵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 추진하는 측에서 네. 개헌을 안 받으면은 탄핵 안 하겠다고 한 입장을 밝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예, 탄핵하는 측에서는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발의를 했을 때 네. 통과될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 발의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탄핵에 어떤 조건이라도 조건 붙이는 사람들은 뭐 사실 뭐 박근혜 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강력히 의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예. 이러저러한 조건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예. 지금 어쨌든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친박은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명예롭게 물러설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유였을까요? 친박뿐만이 아니라 네. 비박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친박에서는 오히려 조용해요. 친박에서는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비박은 친박이 아닌 쪽에서 나오고 비박계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내년 4월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내각제나 뭐 이원 집중부제로 권력 체제를 개편하면 대통령직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임기가 단축되니 해결된다. 그래서 이 개헌을 탄핵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 측이나 지금 그런 개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측이 탄핵 발의를 하면 예. 개헌 못 받아들이니까 탄핵 발의도 동참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각제 개헌 지지자긴 한데 네. 탄핵 끝내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래도 탄핵이라고 하는 그 큰 물결이 있는데 이 찬스를 이용해서 개헌까지 같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이고 네. 이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빨리 끝내야 돼요. 예. 만약에 개헌을 섞어버리면 탄핵도 지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탄핵이 늦어지고 이러고 또 한 가지는 탄핵의 개헌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면 예. 국민들이 그 사람들 좋게 보겠습니까?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개헌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개헌 추진 세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이걸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하고 결부시켜서 개헌으로 연결하려는 건 이건 정략적이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자꾸 네. 조건부로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야당이 얻어내려면 개헌도 같이 약속해라. 뭐 이런 조건부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렇죠.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잔머리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네요. 요약하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국을 자기 이익이 되도록 자꾸 잔머리 쓰면 이거 같이 떠나려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이 워낙 그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2월 2일이나 9일 날 탄핵 처리를 하게 되면 4월에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대선이다. 이렇게 되면 개헌 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1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탄핵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분인데 이분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단서를 달게 되면 촛불에 깔려 죽을 거라고. 깔려 죽을 그러니까 예. 대선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빨리 대선하는 것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힘들다고 해서 대선을 늦추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네. 얼마 전에 그 11월 13일인가요? 김정은이 저 서해 최남단을 왔다 갔어요. 거기서 연평도 타격 계획을 시행했어요. 연평도 공격 지령을 내린 거예요. 네. 보통 그러고 과거 천안함 사태를 보면 한 3개월 뒤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내년 1, 2월경에 어떤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를 빨리 안 시켜놓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통령 권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보복 공격을 지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통제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활용해서 북한에 더 과도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에 아주 심각한 그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민심은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인정 못하는 다수 국민들과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또 사람들이 늘어나서 네. 우리 사회는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평화롭게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 시위를 내년 대선까지 계속 하자. 그러니까 길거리 축제를 계속 하자, 하야 축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반도의 지금 지정학적 위치나 안보 위기 이런 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고요. 남북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켜야 지금 우리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잔머리 쓰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남북 긴장 관계를 역이용해서 대통령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놔두겠냐 이러면 대혼란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비박계를 주도하는 게 김무성 전 대표가 일단 맞습니까? 뭐 거기에 원오브 댐이죠. 뭐 부분이죠. 주도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 상황.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선 불출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 대선 불출마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총선은 불출마를 번복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대선 불출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좀 진정성이 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개헌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권력 없는 대통령은 내가 되기 싫고 권력이 있는 내각제 총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정치권의 주도적인 역할, 김무성 역할론이 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 굉장히 냉정해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칭찬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행보를 보니까 역시 최순실 정국을 자기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총선 출마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걸림돌했습니다. 내각제 이원 집정부도 되면 본인이 수상 총리 대통령 대신에 그런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발언을 너무 일찍 해버리셨어요, 그죠? 속내가 드러나는. 바로 그 다음날 그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워.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의 향후 구상들 예를 들어서 제3지대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 좀 방금 그 대선 불출마 그리고 총선 출마하고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제 생각은 이제 이건 향후 대선 전략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은 이미 포기했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든 아니면 새누리당이 혁신이 되든 그 사람이 미는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조해온 이런 정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욕심은 버려야 된다. 하지만 좀 최악의 어떤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뭐 입장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친박 후보, 친문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불통 세력과 내통 세력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친박, 친문, 저는 개인적으로 반박, 반문 단일화 운동을 할 겁니다. 반박, 반문 단일화 운동할 것이다. 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3지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3지대라는 것은 뭐 국민의당으로 다 합당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새누리당이 새로운 보수신당이 되든 혁신적인, 아니면 뭐 분당이 돼가지고 새누리당과 별도의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든 국민의당과는 다른 어떤 보수정당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과는 차이가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은 상당히 애매한 기회주의적 입장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보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된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러면 의원님은 탈당 혹은 뭐 분당 혹은 계속 남아서 당을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노선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뭐 탄핵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탄핵 반대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탄핵이 한 과반수를 넘고 하게 되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당내에서 좀 징계를 한다든지, 어쨌든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오히려 이제 당론, 사실상의 당론이 되면 탄핵 반대하는 측이 소수 측이 될 것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절대 친박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도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당에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당의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더 해봐야 되지 않냐. 아직은 뭐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네. 어쨌든 탈당은 최후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해도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연결한 김에 탄핵 발의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실 건가요? 탄핵 발의 사인하는 거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야당이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탄핵 발의 이후에 사드 배치도 뭐 최순실이 한 거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탄핵 이후로 이런 발의안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탄핵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쨌든 조건이 달리는 건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발의안에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 찬성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법사위로 보내가지고 탄핵 이유서를 수정하라고 우리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당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탄핵 이유를 붙여가지고 발의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것도 탄핵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탄핵 발의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당 쪽에서, 우리 특히 비박 쪽에서 합의할 수 있으면 바로 상정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우리가 수용 못하는 이유를 집어넣어서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건 또 시간 끌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탄핵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나요? 그냥 잔머리 쓰면서 자꾸 뭐 자기들 정파의 이익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저는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진짜 제가 싫어하는 철학자인데 뭐 주희 같은 사람, 주자학. 주자학이요? 주자학 있잖아요, 주자학. 조선조를 지배했던 주희라는 사람을 이제 종교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왜 싫어하세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지금 대개는 양아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보수라는 건 공동체 가치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99% 양아치들이에요. 이득 따지는. 공자가 살았으면. 보수 정치인들이. 예. 소윤배라 그랬어요. 소윤배. 소윤배는 자기 이득을 취한다. 이건 정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인터뷰 들어보면 저것들을 참 저거 물에다 다 빠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입만 살아가지고. 아니, 이건 개인적인 박사님 의견이고. 아니죠. 이거 철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죠. 우리 사회에 보수는 없어요. 양아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라 자기가 보수라 그러는 사람들 당혹스러워요 진짜로. 네. 보수면요 최익형 같은 정도 돼야 되거든요. 박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아니라니까요.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 명예훼손을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실명을 인용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여하간 예.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들어있는 합쳐진 글자 성자예요. 예. 우리나라에는 그냥 이게 너저분하게 그냥 해석되죠. 성실이라고. 예. 근데 그거에 주자가 제일 중요한 글자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성이라는 게 파자를 아까 보니까 말씀원에 이루성자가 붙어 있잖아. 네. 말이 이루어진다요. 저기가 동쪽이다라고 그러면 동쪽이어야 돼. 저기 5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5사람이 아니어도 그렇다고 말하면 그래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있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글자가 말과 관련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네 한마디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했다. 그러면 그게 그득해야 돼. 그래서 유학 경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불성무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어. 당연하죠. 저 동쪽에 있다는데 동쪽에 없으니까 없고 그 말한 사람도 허당이니까 없고 다 없어져요. 세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지도자서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그 진실의 그룹이 지금 시민들밖에 없고 막 정치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말들이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지금. 핵심이 국민을 위한다 그러지만 자기를 위하는 얘기를 한다던가 자기의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덮는다던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나마 좀 희망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 아직도 성실해.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다? 그러면 모여. 그리고 자기가 주장할 거 있으면 주장해. 이런 거. 그래서 그나마 우리 사회의 희망은 성이라는 거를 지도층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성리학이 원래 지배계급을 위한 지배 원리인데. 지배 원리인데. 실제로 성리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냥 네. 일반 시민들이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공약이 빌공짜를 쓰잖아요. 공정할 때 공짜였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뭐 토요일 날 와요. 뭐 집회 시위에 와요. 그러면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라는 글자를 좀 생각하면 이 가치를 생각하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의원님은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 중 한 분인데 예. 요즘 탄핵 개헌 연계 주장들이 있어요. 이게 친박의 경우에는 탄핵 말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를 뭐 내년 2월, 3월 이런 식으로 헌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탄핵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 추진하는 측에서 네. 개헌을 안 받으면은 탄핵 안 하겠다고 한 입장을 밝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탄핵하는 측에서는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발의를 했을 때 네. 통과될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 발의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탄핵에 어떤 조건이라도 조건 붙이는 사람들은 뭐 사실 뭐 박근혜 편이라고 봐도 됩니다.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강력히 의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히 응징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네. 이러저러한 조건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네. 지금 어쨌든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친박은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탄핵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최소한 명예롭게 물러설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유였을까요? 친박뿐만이 아니라 네. 비박 일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친박에서는 오히려 조용해요. 친박에서는 오히려 예 오히려 이제 비박은 친박이 아닌 쪽에서 나오고 비박계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내년 4월에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예 그렇죠. 자꾸 조건을 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잔머리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네요. 요약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국을 자기 이익이 되도록 자꾸 잔머리 쓰면 이거 같이 떠나려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이 워낙 그 큰 사안이다 보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2월 2일이나 9일 날 탄핵 처리를 하게 되면 4월에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대선이다. 이렇게 되면 개헌 동력이 상실이 되니까 1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탄핵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사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헷갈리는 분인데 이분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각제나 뭐 이원 집중부제로 권력 체제를 개편하면 대통령직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임기가 단축되니 해결된다. 그래서 이 개헌을 탄핵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 측이나 지금 그런 개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측이 탄핵 발의를 하면 예. 개헌 못 받아들이니까 탄핵 발의도 동참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내각 재개헌 지지자긴 한데 네. 탄핵 끝내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래도 탄핵이라고 하는 그 큰 물결이 있는데 이 찬스를 이용해서 개헌까지 같이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이고 네. 이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빨리 끝내야 돼요. 예. 만약에 개헌을 섞어버리면 탄핵도 지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탄핵이 늦어지고 이러고 또 한 가지는 탄핵의 개헌 불순물을 섞으려고 하면 예. 국민들이 그 사람들 좋게 보겠습니까?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개헌을 추진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개헌 추진 세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이걸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하고 결부시켜서 개헌으로 연결하려는 건 이건 정략적이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네.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자꾸 네. 조건부로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그 탄핵을 야당이 얻어내려면 개헌도 같이 약속해라. 뭐 이런 조건부잖아요.